교직 40년의 영향력. 한 사람의 인생을 진정으로 어루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후에도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교실에서 40년을 보내고 같은 복도를 걸으며 수천 명의 어린 얼굴들이 왔다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과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루만지는 삶과 변화시키는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최근 40년의 놀라운 교육 생활을 마치고 그 편을 내려놓았습니다. 22살의 두려움 많은 유치원 교사로 첫 발을 내딛던 날부터 마지막 졸업식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고 폭풍을 견뎌내며 제 직업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적인 이해를 형성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7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교사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력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들은 힘든 날들을 버텨내게 해주었고 아름다운 날들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훈 1. 모든 아이에게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교직 2년 차에 저는 톰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게 오고 숙제를 잊어버리고 제가 하는 모든 지시에 반항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에 토미의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2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어려운 행동은 아이가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토미는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추가 도움을 제공하며 그의 작은 성취들을 축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토미는 제 가장 큰 도전거리에서 가장 보람있는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변화했습니다. 이 교훈은 교실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밀어내거나 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 그들의 고민, 두려움, 를 이해하려고 잠시 시간을 내는 것이 진정한 연결과 긍정적인 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저는 각 학생에 대해 개인적인 것을 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학업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 가족 상황, 꿈까지 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훈 2. 인내는 초능력이다. 3학년 사라라는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챕터북을 술술 읽는 동안 사라는 여전히 간단한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녀의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의 인내심도 시험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멘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렛,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볼 수 없을 때조차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사라를 재촉하거나 뒤처진다고 느끼게 하는 대신 모든 작은 성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도움 없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얼굴의 기쁨은 몇 달간의 인내심 있는 지원의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몇 년 후 사라가 졸업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었고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렛 선생님, 선생님께서 시간을 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 학습이든 관계든 개인적 발전이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법은 누군가의 여정을 함께하며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진전을 축하할 때 일어납니다. 이 교훈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사춘기를 겪는 제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성장에 대해 부드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훈 3. 당신의 영향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다. 교직 15년 차의 수업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데이비드라는 조용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제를 해오고 규칙을 따랐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선생님이 그에게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20년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공한 엔지니어가 된 데이비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집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교실이 제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모든 학생을 존중과 친절로 대하시는 모습이 세상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일상적인 친절의 작은 행동들이 그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향력의 정체 범위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격려의 말, 모든 인내의 순간이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깨달음은 겸손하면서도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몸짓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상호작용을 더욱 의도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없을 때라도 매일 같은 관심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일관성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큰 순간들, 명백한 성공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작고 일관된 친절과 관심의 행동들이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훈 4. 실패는 적이 아닌 스승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법의 실패는 교직 10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식물 성장에 관한 완벽한 과학 수업을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창의적인 접근법에 너무 흥미진진해서 그것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제안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얼굴들, 행동 문제들, 그리고 전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혼란이 실제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제 실패한 수업이 더 깊은 학습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실패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패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주고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실수를 저와 학생들 모두에게 학습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아름다운 실수들, 발견이나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오류들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의 실수들과 그것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이를 모델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질문하고 자신들의 오류로부터 배우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훈은 제 삶의 모든 양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좌절을 부적절함의 증거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회복력 있고, 더 창의적이며, 더 자비롭게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훈 5. 교정보다 연결이 먼저다. 교직 초기에 저는 실수를 고치는 것에 크게 집중했습니다. 시험지에 빨간 펜,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올바른 방법으로 지속적인 지도. 이것이 학생들이 더 빠르고 잘 배우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교정받은 학생들 중 일부가 점점 더 위축되고 참여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수업에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똑똑한 4학년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학부모 면담에서 마리아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자신이 학교에는 너무 바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의였지만 제 지속적인 교정이 학생들의 자신감과 학습의 기쁨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접근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실수를 즉시 교정하는 대신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 그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보자. 그 연결을 확립한 후에야 부드럽게 개선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고 위험을 감수하며 제가 알고 있던 그녀의 뛰어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어서 수업 후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같이 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결 없는 교정은 종종 비판으로 느껴지지만 신뢰와 인정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정은 관심으로 느껴집니다. 교훈 6. 성장은 불편한 순간에 일어난다. 가장 도전적인 해 중 하나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 없는 학년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교육과정으로 완전히 다른 문화의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청받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방법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고 더 유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열린 자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동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교수법을 혁신시킨 교육 전략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해 제 학생들은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전지대에 머물렀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교육자로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성장과 편안함이 거의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벗어난 느낌이 드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종종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때입니다. 이런 불편한 순간들을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보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훈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대신 강한 지원과 함께 적절한 도전을 제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에 그들의 노력을 축하하고 고군분투가 실패가 아닌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교훈 7. 유산은 일상의 순간들로 만들어진다.
마지막 교직회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전 학생들이 보낸 편지와 카드들이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가장 기억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교한 프로젝트나 완벽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관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질문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교실은 폭풍우 같은 세상에서 안전한 항구 같았어요. 이 편지들은 유산이 거창한 몸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일관된 사랑과 관심의 행동들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의 모든 인사, 모든 인내심 있는 설명, 학생 삶에 대한 진정한 관심의 모든 순간이 그 순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큰 것에 기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교육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제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상호작용, 일상적 선택,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 있는 삶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든, 부모든, 친구든, 동료든, 여러분의 유산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입니다. 교실에서의 이 40년을 돌이켜보며 저는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제 학생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배움이 양방향이라는 것, 지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훈들이 종종 교육과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7가지 교훈들은 제 교육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형성했습니다. 모든 행동 뒤의 이야기를 보는 것, 인내를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작은 친절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신뢰하는 것, 실패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교정하기 전에 연결하는 것, 불편함 속에서 성장을 찾는 것, 그리고 일상의 관심 순간들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동료 교육자분들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께 여러분은 자녀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본 모든 분들께 이제 그 선물을 앞으로 전해나갈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실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가르침은 결코 끝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뀐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손자손녀들과 지혜를 나누든 지역사회의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든 아니면 단순히 일상 상호작용에서 친절을 모델링하든 우리 모두는 삶을 어루만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로서든 학생으로서든 부모로서든 아니면 단순히 인간으로서든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떤 선생님이나 멘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고 어떤 방식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력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교육, 멘토링, 그리고 인간 연결의 힘에 대한 이 대화를 계속해 나갑시다. 함께라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자신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교실에 있든 없든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세요.